저 당황했어요. 사실은 노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요 키워드 자체가 육아결혼 인기글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테스트 용도로 해봤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어쨌든 배치가 잘 됐고 이 안에 분명히 카페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CPA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요것 또한 $100 정도 쌓였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판입니다. 사실 이것도 공공현황계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블로그로 가져오는 걸로 알려드릴 거고요. 단순히 URL 복붙 이 수준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블로그 로직 지키면서 무엇보다 상위 노출에 적합한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콘텐츠 소재가 없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블로그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제가 이거를 말하면은 또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거, 제가 블로그를 많이 지금 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거를 훔쳐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노출 과정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각설하고요. 일단 블로거가 가장 힘든 게 콘텐츠 소재를 맨날 찾아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주제를 명확히 하시라.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오랫동안 봐보니까 결국은 C랭크가 전부인 것 같아요. 특정 주제를 뾰족하게 깊게 계속 파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도 되고 홈판도 가고 여러 가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실패했지만 실패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제 선정이 중요하고 그 주제에 어긋나지 않은 글을 꾸준히 쌓아가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피드메이커 얘기가 좀 있어요. 피드메이커를 당선이 돼가지고 내가 경제 비즈니스인데 연예인 사생활이나 이슈가 있는 걸 막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네이버에서 오피셜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이런 C랭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누군지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IT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있을 거고 경제 비즈니스 쪽에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이슈성 자료를 막 뿌리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관점에서 봤을 때 블로그에는 없는 굉장히 독창적인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컨텐츠를 발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잘 가져올 수 있으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중복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창조적인 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한 관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대형 유튜버 분들은 컨텐츠 업로드 속도가 정말 엄청나요. 컨텐츠 자체가 끊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IT, 경제, 그리고 AI까지 요런 이 세 분야 정도는 대형 유튜버 분들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블로그의 키워드 소재로도 참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대형 유튜버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블로그 쪽에 이관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스킬만 있으면은 콘텐츠가 고갈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자동으로 막 돌아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노력해서 발굴하고 탈고하고 내 생각 집어넣고 이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넘어가고요. 각설하고 이제 핵심은 이러한 대형 유튜버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님들이잖아요. 대형 유튜버들이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조적인 글을 좀 뽑아내보자 라는 게 저희 사견입니다. 그대로 베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유튜버가 굉장히 독창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블로그에 계속해서 퍼다 나르면 그 사람이 고소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탈고를 반드시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글을 옮기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에 있는 URL을 그냥 긁어가지고 챗 GPT한테 그냥 이거 내용 써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새로운 방법, 사실은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마 동일한 내용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거는 제가 저만 좀 사용하고 있었고 어디에 공유하진 않았었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에 있는 내용을 직접 쪽쪽 빼내자, 추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글 형태로 일단 추출을 해내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챗 GPT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줘가지고 글을 뽑아냈을 때 가장 퀄리티가 높은 글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 각설하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스텝 1은 라이브 위키라고 있어요. 그리고 리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특정 URL에 있는 유튜브 영상의 대본을 따오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에 있는 뭐 자료들을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블로그에 막 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냥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쓰려는 주제는 말하는 AI, 이걸로 한번 써볼 건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말하는 AI를 쳤을 때 검색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죠. 그리고 지식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기글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인플루언서 탭도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바로 해당 키워드 관련된 블로그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글을 썼을 때 노출만 된다면 읽힐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내 급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글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냐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최적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5일 전, 3주 전, 4일 전 이렇게 최신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노출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인공지능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요 말하는 AI 한번 통해가지고 어떻게 수익까지 내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하나의 인플루언서를 정해놓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기계화왕 곽투팔로 해보고요. 이 사람 거 들어간 다음에 뭐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있을 건데 인공지능 관련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추출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쓸 주제가 말하는 AI이기 때문에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추출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클릭하고요. 자, 요거 스킬 알려드릴 건데요. 상단에 요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라이브 위키라는 거고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영상 요약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순식간에 이렇게 나오죠. 타임라인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세 설명에 이렇게 넣으세요. 상세 설명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하단에 챕터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러면은 SEO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요 스킬 놓치지 마시고요. 블로거 분들의 관점에서는 요 스크립트 보이시죠? 이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요거를 토대로 해당 영상과 관련된 블로그 글을 뽑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리튼도 보여드릴 건데요. 리튼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이 쓰진 않아요. 리튼은 요새. 리튼 들어오신 다음에 도구 클릭해 보시면은 요 AI 완벽 요약이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유튜브 링크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완벽 요약 눌러줍니다. 이러면은 리튼도 나름 유튜브 영상을 잘 정리해줘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계로 유튜브 영상을 스크립트로 추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리튼은 쓰지 않고 라이브 위키를 쓰는 이유가 리튼은 어찌되었든 별도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블로그를 쓸 때는 최대한 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확장 프로그램인 라이브 위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브 위키는 그냥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라이브 위키 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여기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상당히 제가 써보니까 매력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 뭐 광고 아닙니다. 어쨌든 리튼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상당히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글을 썼을 때 그다지 매력적인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쓰지 않는 거고 리튼을 쓰실 분들은 쓰세요. 전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라이브 위키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걸로 글을 써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건데 챗GPT 4.5나 클로드를 통해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당 챗GPT나 클로드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셔도 되시고 하지 않으실 분들은 공식 채널에서 결제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설하고요. 클로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클로드 쓸 때도 항상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 로직이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썼을 때 상위 노출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저는 고수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클로드를.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클로드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하고 있는 게 제 말투의 학습이에요. 제가 직접 손 포스팅한 거를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내 말투를 학습해 내가 쓴 글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더 학습을 시켜줍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말투와 글쓰기 스타일을 클로드 AI가 이해를 했고요. 즉 저만의 페르소나를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줄 건데요. 제가 자주 쓰는 요 명령어 있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잘 활용하고 있고 크게 저품질 문제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각설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쓸 주제가 요 말하는 AI죠. 그러면은 말하는 AI 복사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AI 키워드 글을 쓸 거고 한 요 정도로 줬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점차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2025년 그리고 말하는 AI가 등장해서 관련된 직업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진다. 근데 나는 요 말하는 AI 프로그램을 덥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사점이나 추가적인 내용 하단에 서술할 건데 해당 내용의 경험성 글을 써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문서에 지나친 단어의 반복이 생기면 안 되고 여론조사나 실제 오픈된 정보를 수치로 근거를 설명해주면 매우 좋아.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정보를 줄게.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글을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아까 저희가 라이브 위키 통해서 뽑아냈던 데이터 있죠. 스크립트. 요걸 그대로 긁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제가 지금 클로드를 유료로 썼다가 만료돼서 안 쓴 상태라 대화 길이가 길다고 지금 거절을 당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챗GPT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챗GPT 구독료 몇천 원씩 나가는 것도 아깝긴 한데 어쨌든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모델에 4.5가 괜찮아요. 클릭하고요. 이것도 그대로 클로드처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귀찮네요. 동일하게 명령을 줬습니다. 클로드랑 동일하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챗GPT 플러스 쓰는 사람들 중에서 4.5의 제한이 너무 많다. 50회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건 한 30번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클로드를 조금 추천을 드렸던 거고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문제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각설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명령어를 삽입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쭉 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의 명령어가 완성된 거고요. 상당히 독창적인 글이 나올 거예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내가 이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면은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쭉쭉쭉 긁어와서 블로그에 미친 듯이 뿌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계적으로 발행을 미친 듯이 막 몇천 포스팅 날아가는 것이랑 그리고 유사 문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경험을 했어. 누가 뭐 꿈을 꿨는데 꿈에 뭐 괴물이 나왔는데 이빨에 뭐가 고춧가루가 꼈어. 이런 내용을 누가 똑같이 썼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게 아니면은 중복된 문서로 판단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각설하고 이렇게 쭉쭉쭉 글을 써주네요. 이 글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 읽어보세요. 상당히 잘 썼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적절하게 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문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블로그 하시려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미 내가 촬영해 놓은 유튜브 컨텐츠를 블로그에 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AI를 많이 보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제가 덥덥을 쓰고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도 녹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퍼스널 브랜딩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컨텐츠 막 무분별하게 뿌려봤자 망한다 이런 얘기도 녹아 있고 상당히 이제 유튜브의 내용을 압축해서 잘 설명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복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메모장에 복사해주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C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서 컨트롤 V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죠. 사실은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챗GPT 4.5가 글을 잘 써준다 해도 제가 명령을 준 거는 1500자에서 1800자 사이였는데 챗GPT 4.5가 써준 거는 1300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클로드가 오히려 좋다고 느껴요. 그래서 챗GPT랑 클로드 둘 다 결제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보고 글쓰기를 특화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클로드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로드가 훨씬 싸요. 각설하고요. 제가 이거를 개인적인 탈고를 조금 하고 돌아올게요. 탈고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영상 한 5개는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탈고를 모두 마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글을 마무리 지을 건데 챗GPT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죠. 전체 내용을 긁으셔서 들어오셔서 요거 하시면 되시고요.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 10개 추천, 배경은 한국인 요 정도만 적으면은 상당히 매력도 높은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주고 그거를 그대로 챗GPT한테 그려라 라고 하면 됩니다. 챗GPT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A/B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응답이 요게 좀 더 어울리고요. 이러한 식으로 글에 맞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이거를 챗GPT한테 이미지를 시켜도 되고요. 근데 너무 느리죠. 챗GPT는 현재 이미지 생성의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되고요. 이미지 FX 쓰셔도 요거 이렇게 그대로 긁고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스페이스바 3번 하면은 영어로 바꾸는 거 몰입형 번역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게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너무나 슬프게도 챗GPT의 이미지 생성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블로거 관점에서는 빨리빨리 글을 쓰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짜증이 난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이미지 FX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FX 쓰실 분들은 이미지 FX 쓰시고 몰입형 번역으로 스페이스바 3번 기술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셔도 되시고요. 좀 느리죠.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게. 요 감마 AI예요. 제가 미리 캔버스 가격이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에 16,900원 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감마 AI는 그것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이것도 계정을 겜소고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사면은 훨씬 싸게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굳이 쓰고 싶은데 AI PPT만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요거 감마 쓰세요. 감마가 훨씬 싸요. 보여드릴게요. 요 새로 만들기 있거든요. 클릭하시고요. 텍스트를 붙여넣기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보이시죠?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 페이지 스타일을 요 일반적이 있어요. 일반적이 클릭하시면은 16대 9 사이즈거든요. 클릭하시고 계속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 구성 중이라고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단에 카드 보이시죠? 슬라이드 숫자예요. 한 8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누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나오죠. 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핑크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상단에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캔버스처럼 편하게 내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미지를 짜라락 생성해서 그대로 붙여넣고 싶으신 블로거 분들은 감마 AI 쓰는 게 차라리 날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에러도 덜 나요. 지금 솔직하게 미리 캔버스는 AI 프레젠테이션 오류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쓰고 싶을 때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잘 만들어지죠. 이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업무의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감마 AI 통해서 지금의 블로그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퀄리티가 괜찮죠?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그림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독창적인 PPT를 뽑아준다, 그림을 뽑아준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단에 요 점점점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보이시죠? 클릭하고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는 감마 AI처럼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독창적으로 쭉 뿌려버리면 쉽습니다. 챗GPT나 뭐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추출해가지고 삽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렸던 윈도우 시프트 S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나머지도 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순식간에 매력도 높은 글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발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그 사이에다가 카페 쪽 링크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CPA 링크까지 첨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파생되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돈 되는 글쓰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완성이 됐고요. 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위 노출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행 누르시고요. 자, 발행을 완료했고요. 한두 시간 후에 노출이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컨텐츠를 맞추겠습니다. 애기가 너무 울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애기 좀 재우고 왔고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상위 노출 되는 걸로 확인을 해야겠죠. 제가 아까 핸드폰으로 봤는데 노출돼 있더라고요. 일단 뭐 덥덥부터 봐볼까요? 일단 덥덥 보시면 굉장히 피곤하네요 진짜. 이게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존경하고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애 낳기 전에는 뭐 애 키우면서 부업하는 거 쉽지 왜 저러지 이랬는데 겁나게 힘듭니다. 어쨌든 덥덥 쳤는데 지금 뭐 1시간도 안 되는데 1등 올라가 있고요. 어쨌든 뭐 나쁘지 않네요. 1등을 오랜만에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 원하는 건 말하는 AI 요거였죠. 보면은 여기도 2등으로 돼 있고 신기하게 제 위아래 아래로 싹 다 인플루언서 분들 같아요. 여기 하나 천민 블로그 한 명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 더 보면 인플루언서 같은데 여기 노예 블로그가 하나 껴있네요. 어쨌든 준체 블로그긴 한데 우리 인플루언서님들이랑은 비슷하게 올라갔고 저 당황했어요. 사실은 노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요 키워드 자체가 육아결혼 인기글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테스트 용도로 해봤는데 운이 좋았나봐요. 어쨌든 배치가 잘 됐고 이 안에 분명히 카페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CPA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요것도 한 $100 정도 쌓였을 거예요. 지금 각설하고요. 소문자로 쳤을 때도 요 정도에 배치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키워드에 싹 다 노출이 된 것 같고요. 이것도 유튜브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와서 재생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썼을 때 상당히 독창적인 글이 나올 거고 제가 알려드린 프롬프트에 경험성 글을 녹이는 거 뭐 다양한 스킬들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제 거 훔쳐가세요. 제 거 유튜브를 먼저 가져가 보신 다음에 블로그로 한번 뿌려보시라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고갈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육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계왕 각투팔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